그런데 유비 일행은 원술 토벌을 완료했지만 허도로 돌아가지 않고 서주로 향했습니다. 조조의 부하인 주령과 노초는 그것을 말렸지만 어느새 군사를 모두 빼앗겨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에 조조는 화가 나 주령과 노초를 죽이려 했지만 순욱이 말려 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밀서를 작성하여 서주성을 지키고 있는 차주에게 보내죠. 그 밀서의 내용은 유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차주가 유비를 어떻게 죽여야 하나 고민하자 진등은 유비가 오면 기습 공격하여 죽이자는 계책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그날 밤 진등이 몰래 성 밖을 나가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새벽 일찍 서주에 도착한 유비 일행, 관우는 자신을 장료라 속이고 차주 보고 성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차주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 틈에 순식간에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때 차주는 관우 손에 죽게 되었으며 차주의 가족들은 장비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서주성을 차지하며 허도 밖에서 세력을 구축한 유비. 이제 허도 안에서 동승이 조조를 암살한다면 밖에서 함께 호응하며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소에게 동맹을 맺어 조조를 함께 공격하자는 편지를 쓰죠. 송건이 그 편지를 원소 진영에게 가지고 가자 원소 진영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관도대전. 공손창과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조조를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자 전풍 저수는 최근 계속해서 전쟁하여 군사도 좀 쉬게 하고 3년 정도 내정을 다진 후 출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신배 곽도는 현재 조조군보다 몇 배는 군사력과 군량이 많고 공손찬을 쓰러뜨리고 군사들의 사기가 좋으니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한다며 주장했죠. 그의 원소는 지금 공격하자 결심하고 10만의 군사를 조조 영토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조조도 원소와의 결전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해 10만의 군사를 대치시켰으나 생각보다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고 원소와 조조 두 진영은 소극적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죠. 조조는 이 틈에 유비를 토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왕춘과 유대에게 군사 5만을 주어 서주를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비군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출진하여 왕춘과 유대를 포박하여 서주에 데려왔죠. 그러자 유비는 그들을 풀어주고 환대히 대해주며 조승상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주의 치안이 좋지 못해 이곳을 관리하는 것이지 배신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왕춘과 유대를 허도로 돌려보내죠. 왕춘과 유대는 서주에서 환대받은 사실을 조조에게 말해주자 조조는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 허도에 잠시 놀러온 공융이 조조를 말려 관직을 박탈하는 선에서 끝나게 되죠. 조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자 공융은 일단 장수와 유표 두 세력과 동맹을 맺으라 조언하죠. 그리하여 조조는 일단 유엽을 사자로 장수에게 보냅니다. 장수의 책사 가후는 유엽을 맞이하죠. 조조는 일전에 완에서 자신의 아들과 전이를 죽인 것은 모두 잊을 테니 부하로 들어올 것을 권합니다. 가후는 장수에게 말을 전해주겠다며 유엽을 객실에 대기시키죠. 그때 원소 쪽에서도 사신이 왔습니다. 원소의 사신 또한 장수가 부하로 들어올 것을 권유했으나 가후는 원소의 책사를 하대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본 장수는 가후에게 왜 그렇게 한 것인지 묻습니다. 가후는 지금 당장은 원소의 세력이 강하나 몇 년 후면 조조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니 조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수는 가후를 믿고 둘 다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공적으로 장수 세력을 흡수한 조조는 유표에게도 사신을 보냈지만 유표는 동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래 유표는 형주에 틀어박혀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조는 유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하죠. 이제 남은 것은 서주의 유비. 한편 조조를 암살하려고 했던 동승. 동승은 딱히 방법이 없어 고심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그때 길평이라는 어이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동승은 길평과 얘기하다 보니 길평 또한 조조를 역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함께 암살을 모의하죠. 평소 조조는 두통을 크게 호소했습니다. 그때마다 길평이 약을 지어 올려주었는데 그곳에 독약을 타먹이자는 계책을 내게 되죠. 문제는 동승과 길평이 몰래 하는 얘기를 동승의 하인이 듣게 됩니다. 그 하인은 동승의 첩과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밤 걸리죠. 동승은 그 하인과 첩을 매우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조조에게가 동승의 암살 계획을 말해주죠. 조조는 그 사실을 알고 동승과 길평 그리고 함께 모의했던 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조조는 그들의 구조까지 죽였고 그 숫자는 700명이 넘었죠.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헌재의 부인 동씨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씨는 임신을 한 상태였지만 조조는 봐주지 않고 죽였죠. 그리고는 자신의 딸을 헌재에게 주고 딸을 황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조조는 서주의 유비를 끝내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유비는 이 사실을 알고 송건을 원소에게 보내 허창을 공격하라 요청하죠. 하지만 원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끼는 아들이 아프다는 이유였죠. 결국 서주에 도착한 조조군. 유비는 관우에게 합의성을 지키라 명하고 조운, 장비와 함께 조조를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것을 눈치채고 매복하였고 유비군은 대패하게 되죠. 이때 누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였으며 유비, 장비, 조운 모두 각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관우는 유비군이 대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유비를 구하기 위해 출격합니다. 하지만 적은 군사로 조조군에 맞서는 것은 무리였고 결국 대부분의 병사를 잃게 되죠. 조조는 관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평소 관우의 충의를 높게 사고 있어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었죠. 그리하여 관우를 투항시키기 위해 평소 친했던 장료가 나서게 됩니다. 장료는 관우를 홀로 찾아가 투항하라 설득하죠. 처음에는 관우는 싸우다 죽겠다 했으나 장료는 그러면 3가지 죄를 짓는 거라 말해줍니다. 그 죄는 첫 번째, 유비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무언결의 다짐을 어기는 것. 두 번째, 유비의 가족들은 누가 지킬 것이며 세 번째, 천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장료가 일단 살고 유비의 생사를 알아보자며 설득하자 관우는 3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은 한 왕조에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유비 가족의 안전. 세 번째, 유비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떠날 것. 조조는 그 조건을 듣고 마지막 3번째가 찜찜했지만 관우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유비를 토벌하고 서주를 얻은 조조는 관우와 함께 허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위해 매일같이 연회를 열고 금은보와 집,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우는 유비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자 조조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적토마. 여포를 죽였을 때 적토마를 얻었지만 말이 너무 난폭하여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하자 관우는 매우 기뻐하며 적토마라면 형님의 생사를 알게 되면 한 걸음에 갈 수 있죠. 라고 말하며 고마워하죠. 관우는 조조에게 꼭 공을 세워 은혜를 갚겠다 다짐합니다. 한편 유비는 원소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원소는 조조와 전쟁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우유부단하여 아직도 대치만 하고 있는 상태였죠. 특히 전풍과 저수가 절대로 조조와 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여 원소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하루빨리 조조를 죽이고 싶어 원소를 부추기죠. 조조군보다 군사도 많고 군량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격하라 조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전풍이 나서면서 조조는 매우 똑똑하고 병법을 잘 알고 있어 이길 수 없다고 조언하자 원소는 자신이 조조보다 못하냐 화를 내며 전풍을 감옥에 가두고 출진합니다. 드디어 원소의 대군과 조조의 대군이 붙었습니다. 원소의 진영에서 선봉으로 알량이 나오자 조조군은 밀리기 시작했고 알량을 쓰러뜨릴 사람이 없냐 묻자 송원과 위속이 나왔지만 순식간에 패배했죠. 아무도 알량을 쓰러뜨리지 못하자 정욱은 관우를 이용하자고 합니다. 조조는 관우가 공을 세우면 유비를 찾아 떠날까봐 고민하자 정욱은 이렇게 말하죠. 유비가 살아있다면 아마 원소에게 갔을 것입니다. 관우가 원소의 대장인 알량을 죽인다면 원소는 관우의 의형제인 유비를 믿지 못하고 죽일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관우를 출격시킵니다. 관우는 알량을 보자마자 한 칼에 썰어버렸죠. 그러자 조조군은 사기가 상승하며 진격합니다. 한편 원소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알량이 관우에게 죽었다고 하자 원소는 유비를 불러들였죠. 유비는 조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관우처럼 생긴 사람을 보낸 것일 수도 있다며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출진하여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원소군은 문추를 총대장으로 앞에서 출진합니다. 문추는 매우 용맹했으나 지능이 조금 떨어지죠. 조조군은 문추가 이끌고 있는 군에게 패배하는 척 후퇴하며 도망갔고 문추는 깊숙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불을 피우고 사방에서 달려들었죠. 비록 작전은 성공했으나 문추가 이끌고 있는 부대는 휘둘리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서한과 장료가 문추와 싸웠으나 쓰러뜨리지 못했죠. 그러자 조조는 이번에도 관우를 내보냈습니다. 관우는 이번에도 문추를 썰어버렸고 덕분에 조조군은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매우 화가 나 유비를 붙잡아오죠. 유비 또한 관우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비는 관우가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관우를 불러들인다 약속하죠. 원소는 잘 생각해보니 알량과 문추가 죽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관우라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 싶어 관우에게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유비는 편지를 쓰고 관우에게 전달하죠. 관우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유비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조조에게 향했는데 조조의 집에 피객패가 걸려 있었죠. 피객패란 아무 손님도 받지 않겠다는 표시로 관우는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조조는 관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만나면 바로 떠날 것이 두려워 관우를 만나지 않았던 것. 그러자 관우는 지금까지 받은 보물들을 모두 두고 유비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정욱과 채양은 관우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조는 약속대로 관우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장류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서둘러 관우를 쫓아가죠. 겨우 따라잡은 조조와 장류. 조조는 마지막 이별 선물로 비를 막아줄 도포와 여행에 사용할 돈을 조금 주고 보냈습니다. 관우도 지금까지 입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 얘기하고 떠나죠. 하북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관문이 여러 개 있어 그곳을 통과하려고 할 때마다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길을 막았죠. 통행증이 없는 관우는 힘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관 참육장. 5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6명의 장수를 쓰러뜨린 관우. 관문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은 일기토로 막아보기도 했고 기습 공격을 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관우는 장수들을 쓰러뜨리며 통과했습니다. 특히 6명의 장수 중 진기라는 자는 채양의 조카로 하우돈의 부하이기도 했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하우돈 부대가 길을 막아섭니다. 하우돈은 자신이 아끼던 부하 진기를 죽였다고 화를 내며 관우에게 돌진하죠. 아무리 조조가 그냥 보내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수들을 죽이기 전 이야기고 관문을 통과하면서 장수들을 죽인 관우를 그냥 보냈을 리가 없다며 관우를 공격합니다. 관우와 하우돈은 30합이 넘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장류. 장류는 둘의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조조 또한 관우가 장수들을 죽이고 있던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통행증을 미처 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서둘러 통행증을 만들어 보낸 것이죠. 하우돈은 조조의 명령이니 할 수 없이 싸움을 멈추고 관우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적들이 길을 막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창과 배원소. 주창과 배원소는 예전부터 관우를 존경하고 있었으며 마침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여 관우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이들은 꼭 관우를 섬기고 싶다며 열렬히 부탁하였고 관우는 할 수 없이 이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관우는 이 많은 산적무리가 함께 다닌다는 것은 무리라 판단해 일단 주창만 함께하고 배원소는 이곳에 남겨 산적들을 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중에 다시 들러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이번에 들린 곳은 고성이라는 작은 마을. 몇 달 전에 장비가 갑자기 나타나 이곳을 접수하고 병력을 야금야금 모아 3,000명이 넘는 병사를 모았다고 합니다. 장비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관우는 기뻐하며 장비를 만나는데 다짜고짜 장비가 관우를 공격합니다. 장비는 의형제의 의를 저버리고 조조 밑으로 들어간 관우를 용서할 수 없던 것이죠. 관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장비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채양이 병사를 이끌고 나타나죠. 진기를 죽인 관우를 쫓아온 것. 장비는 조조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북을 3번 치기 전에 저 장수의 목을 가져와라 라는 조건을 걸고 관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순식간에 채양을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장비는 관우의 결백을 믿어주죠. 장비와 관우는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장비는 고성에 남아 병사들을 관리하고 관우는 서둘러 기주로 떠납니다. 이제 유비만 모인다면 세 형제가 모두 제외할 수 있는 것이죠. 관우는 하북에 거의 도착했을 쯤 관정이라는 자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관정에게는 관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평소 관우를 존경하여 평생 따르겠다며 부탁을 하게 되죠. 관우가 보기에도 관평은 훌륭한 청년이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관우는 이곳에 머물며 먼저 송건을 유비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는 알량과 문추를 죽였던 관우가 기주에 들어가면 원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송건은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비는 원소에게서 몰래 도망가기 위해 계책을 내게 됩니다. 유비는 원소와 조조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형주의 유표와 동맹을 맺어 후방에서 공격하자는 계책이었죠. 유표는 유비와 먼 친척 관계이니 사신으로 적임자라 생각하고 유비와 관웅을 보내줍니다. 곽도는 유비를 보내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보내지 말라고 했으나 원소는 유비를 믿고 보내주죠. 원소 밑에서 빠져나온 유비는 일단 관우와 함께 고성으로 향합니다. 관우는 고성으로 가는 길에 배원소가 이끄는 산적무리가 있으니 그들까지 데리고 같이 합류하자고 하죠. 그리하여 배원소를 찾아갔는데 배원소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누더기를 걸친 남자가 좋은 말을 가지고 지나가길래 말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관우는 복수하기 위해 그 누더기 남자를 쫓아가는데 그 남자의 정체는 조운이었습니다. 유비 일행이 모두 흩어진 후 거의 반년 만에 기적적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조운, 송건, 간웅, 미축, 미방,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주창과 관평. 거기에다가 장비가 모아온 병사 3,000명과 관우를 따르는 산적무리, 나름 병사가 모이자 유비는 연암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연암석은 황건적 출신인 유벽과 공도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비를 존경하고 있어 흔쾌히 성을 내어준다고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소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유비를 당장 토벌하고 싶었으나 조조와 대치 중이니 나중을 기약하게 되죠.